오늘은 또 저희가 오랜만입니다. 가로수길에 나왔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네, 신비갈비살. 나는 잘 아는 사장님인데 여기 강남 3대 소고기집, 물론 뭐 좋은 데도 많지만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강남역에서 괜찮은 소고기집으로 지금 꼽히는 3개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노출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진짜 온갖 유튜브, 파워블로거,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 최자, 현주엽 씨, 그리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노출되고 어렵게 섭외했어. 원래 계속 거절하시다가 오늘 한번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어렵게 섭외했으니까 가보시죠. 네. 여러 블로그에서도 이제 언급되는데 이제 강남역에 그 소고기집 가성비랑 이제 만족도 좋은 소고기집들을 사람들이 신비갈비살이랑 또 압구정에 소나무 이렇게 많이 꼽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 좋은 얘기만 해주지 마시고 사실 장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고충과 잘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장님의 생각이나 노하우도 좀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 및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뭐 이 정도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느껴져요.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작업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밥을 먹고 있지만 다른 식사하시는 분들 응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다, 필이 있다. 소개를 좀 제가 간단히 하고 또 직접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옆에 이제 세로수길 쪽 라인에서 신비갈비살이라는 이름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활동이나 오피스나 이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매장이에요. 갈비살 전문점, 소고기, 갈비짝을 직접 발골을 하셔서 가성비 대비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는 극찬이 많고,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고 싶지만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 노출이라고 하면은 최자로드에도 나온 거 맞죠? 나온 건 아니고요. 나온 건 아니고. 제 단골이신데 인스타 한번 올려주셨죠.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도 단골로도 유명해서 인스타나 이런 피드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현주엽 씨가 나오는 것도 촬영을 한 게 맞아요? 예. 음식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제 파워블로거 비밀이야 분이 이게 극찬을 많이 하셨고, 그 포스팅이 1회가 아니야. 여러 차례 언급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일반 손님이었을 때 사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혹시 뭐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요? 근데 아니라고 그때 막 손살을 치시면서, 저도 이제 손님으로서 왔던 입장인데 사실 사장님한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거절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좀 나와주셨으면 해서 좀 부탁드려서 어쨌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에서 조그만한 갈비살집을 운영하는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갈비를 직접 정형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높고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직접 다 하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스케줄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세종한우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그 전에는 제가 20살부터 30살까지 대전에서 살았어요. 대학 진학을 대전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조금 막막했는데, 그때 그래서 30살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죠. 서울에 올라온 계기도 제가 젊었을 때 20살 그때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그 사장님이세요. 그 사장님이 서울에서 고깃집을 차렸는데 일할 사람도 모자르고 해서 아는 형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올라왔죠. 올라와서 한 직장 8년 동안 다니면서. 그게 세종한우인 건가요? 네, 거기 세종한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바닥부터 뭐 전반적인 뭐 식당 일 있잖아요. 고깃집이다 보니까 뭐.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는 건데, 그 잘 되고 바쁜 매장에서 일한다라는 기회는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몰랐죠. 지나고 보니 정말 치열하게 바쁜 곳에서 바쁘다 보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데서 일했던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좀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배웠죠. 8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그전에는 음식을 하거나 고기를 다뤄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 전혀죠, 전혀. 이 고깃집이고 고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게 식당 일이 먹으러만 가봤지 뭐 일을 한 건. 그러면 집은 모르겠는데. 서울에 상경하셔서 자취의 이 생활을 하신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그 8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사장님한테 진짜 감사드리는 게, 그 8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시고 일도 시켜주시고 하니까 지출이 거의 없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죠. 숙소인가요, 그러면? 네,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식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하니까, 그때 제가 서울 올라올 때 막연한 꿈이, 한 40 정도에는 나도 한번 식당 한번 차려볼까 그런 생각, 고깃집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갔죠. 나름대로 일하면서 35에 이제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더 이제 그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고기를 팔려면 이제 고기에 대해서, 거기서도 물론 고기는 하지만 이 유통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더 면밀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내가 사업체를 차리면 그 고기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근무를 하시면서 결국 나중 목표가 이 배웅을
작품을 토대로 본인 사업을 하는 목표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 목표가 꾸준히 한 곳에는 꾸준히 있어야죠. 마음 한 구석에는 희망도 보이고 재미도 나고 성공하면은 그거 얼마나 기뻐요. 힘들다가도 제가 거기서 퇴사를 하고 다른 쪽 한번 이게 육가공 쪽도 한번 어차피 창업을 하려면 이 공급차가 필요하니까 한번 마장동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퇴사를 하고 마장동 육가공으로 제가 출근을 했죠. 아, 그 이후에 이제 마장동으로 네. 가신 거구나, 오히려. 네네. 또 마장동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 하나 느꼈던 게 그 유통 과정이나 루트 그것도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람을 조금 사귀어보고 싶었어요. 미래 확실한 나의 믿고 말 수 있는 거래처 그런 분들 한번 만나 한번 인연을 맺고 싶다 해가지고 육가공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죠. 혹시 창업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 모으신 건가요? 약간 모아놓은 돈도 있고 전세 자금을 뺐죠. 되게 어려운 도전을 하셨네요.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첫 오픈한 게 이제 이 신비갈비살은 이게 보면 제 딸이 이름 지어준 거거든요. 딸이 신비 아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이 캐릭터 뮤지컬도 보러 가고. 저기서 따오신 거구나. 예. 이신비가 저신비예요? 그래서 그냥 신비갈비살이라고 단순하게 줬어요. 이거 사실 나중에 얘기라고 했는데 사장님 가게를 지금 보면은 따님의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가정적이시고 이 동네 이런 집 없어. 어떻게 보면 트렌디하신 너 바로 옆에 저기 봐봐. 저 따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죠. 네. 멋있네요. 이거 알고 나니까 더 멋있어요. 오픈하자마자 혹시 바로 잘 되진 당연히 안 했겠죠? 당연히 안 됐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오픈을 하면 막 밖에 막 풍선이 막 이러고 나레이터 누나들이 막 춤도 추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해서 막 전단지 뿌리고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제 세상이 변해서 그런가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오픈을 해도 쉽게 이렇게 장사가 제일 처음에는 잘 안 됐죠. 창업을 딱 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아마 대부분 창업하시면 예유 자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다. 무슨 뭐 몇 개월치 월세를 갖고 있고 뭐 최소한 뭐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을 갖고 있으면 좋던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얻고 싶은 자리에 아니면 마음에 드는 가게나 이런 데 탁 하면 거기에서 항상 오버가 돼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든 직기류나 아니면은 간판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그 오버가 되더라고요. 초기에 창업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시작하셨는지? 한 1억 5천? 아니요, 그렇게는 안 들었어요. 1억이요? 1억 정도 들었어요. 1억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했을 때도 주위 사람들 다 뜯어말렸거든요. 이 불경기에 창업을 해서 뭐 길거리 젖먹이에 막 애 데리고 막 길거리 나앉으면 어떠냐 막. 그러니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불경기에 좋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죠. 예. 없어요. 언제나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앞으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손님이 안 오고 제가 쉽게 말해서 1년 반 동안 10원 한 장을 못 갖고 갔어요. 1년 반이요? 네, 1년 반을 그랬어요. 집에 생활비는 줬죠. 빠듯하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멘탈이 요때 많이 무너지거든요. 저도 이건 꼭 해주고 싶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받았던 월급을 그걸 만약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저 같은 거 1년 반이면 그 돈을 곱하기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 200을 받았으면 1년이면 2,400 이걸 내가 벌었을 텐데 시간도 흘러가니까 얼마나 이게 무너져요.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무너져요. 남을 뒤에서 많이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게 있죠. 그걸 한번 네, 이거 지금 일부러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빌드업을 근데 이때 1년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자신감, 자존감, 부부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굉장히 안 좋아져요. 공감 갑니다. 저. 예. 그때 어떻게 버텼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버텨야 되는데. 모른다고. 훈련이 돼 있었겠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예.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학창시절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 멘탈 관리. 그날도 여지없이 일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소작업을 밤에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스트롯이 하고 있었어요. 1회인가 2회인가 그러는데 송가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송가인 씨 자기소개할 때 전라도 탑 찍어 부르고 서울로 왔다고 탑 찍으러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는 대동강화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때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막 뭐가 끌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셨고 네. 마음이.
그래서 그분을 응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송가인 씨가 한마디 대동강을 탁 하는데 첫 소절부터 아, 이 사람 정말 노래 잘하시는구나, 정말 실력 있으시는구나. 그분 또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그분도 문명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실력 갖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엄청난 또 희망과 끓어오르는 가슴이 다시 동기부여가 되셨고. 네, 그때. 그래서 지금도 그 송가인 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분 때문에 제가 다시 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아, 실력 갖고 진짜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된다. 저분도 노래 하나로 저렇게 문명생활하면서 대한민국 탑을 찍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가슴에 톡 새기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청소하는 거.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묵묵하게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인생이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인데 제가 그때부터 좋은 인연들을 계속 만났어요. 매장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 매장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장 내에서도 일단 우리 임직원분들도 꾸준하게 저 믿어주고 계속 있고, 저도 이제 한 팀 한 팀 오는 걸 최선을 다하고 좋은 곡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인연들을 계속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동네에서 이게 되는 건가 봐요. 그 정도 버티니까 저 집 계속 있네? 간판을 바꿨는데 인테리어는 그대로네? 이름이 계속 황성부주 신사고집 신비갈비 스타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곳 계속 지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조금씩 매출도 그때부터는 이제 첫 번째 계기가 그럼 최자님이 좀 큰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 영동시장에 유로포차 사장님, 제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분을. 왜 어떻게 다 그분이 유튜브를 하셨는데 장사가 그때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네. 어떤 도움을요? 대한민국 1티어가 백 대표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2티어가 그분이셨더라고요. 유로포차도 잘 되죠. 네. 저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백종원 대표님이 TV 나오기 전부터 영동시장에서 이제 백종원 대표님은 이미 그쪽에서 굉장하신 분이었고, 성광수 대표님이 또 계시고 그걸 알았는데, 성광수 대표님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셨나요? 못 볼 건 알았어요. 네? 못 만날 건 알았어요. 그런 분들은 안 만나주죠. 느닷없이 찾아오면. 그래서 그냥 뚜레줄에서 빵인가 파리바게뜨 빵에다가 제가 명함 하나 붙여서 주고 왔거든요. 구독자입니다 하고서.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직접 가서 무례하게 어떻게 그래요. 언지를 조금 드렸는데 그분이 고맙게 연락이 오셔서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유튜브를 찍었어요. 와서 알려주시고 장사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면 홍보에도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어쨌든 노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여쭤봤었는데 정말로 다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우연찮게 다 입문을 해주셔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미 뭐 신비갈비살을 쳐보면은 뭐 유로포차 뭐 성광수 대표님이다, 아니면은 파워블로거 유명한 이제 비밀이야님,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님, 다른 분들이 봤을 땐 되게 부럽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유로포차는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절대 광고가 아니고 돈을 지불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했던 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이런 기운들로 이렇게 하나씩 뻗어 나간 거네요. 네. 그때 송가인 씨를 딱 보고 그때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와서 도움까지 주시니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노출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뭐 제가 그 하나하나를 못 봤지만 그냥 와서 먹고 올려준 게 아니라 분명히 사장님의 그런 응대와 마음과 표정과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막 길 지나가는데 막 뛰쳐나오셔가지고 막 인사해가지고 나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다가가는, 이런 표현 좀 기분 나쁘실 수, 제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저희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읽어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은 모르시지만 주변 분들은 느끼는 거야. 이게 단순 그냥 고기가 맛있고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장님의 기운이 사람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되게끔 만드는 이런 무기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느꼈어요. 보니까 뭐 아까 유튜브나 마케팅 채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거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서 관심이 생기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편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제 딸도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간절하면 행동을 옮기게 되잖아요. 간절함 그게 컸죠.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 고깃집 사장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퇴직감
두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많아요.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외국에서도 연락 왔었어요. 근데 벌써 그분들은 벌써 간절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은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많고. 알려주세요. 알려줘도 되죠. 요즘 웬만한 레시피 다 나와요. 그런 건 좀 알려드리죠. 얼마나 간절하시면 연락이 왔겠어요. 지방 분들은 진짜 올라오세요. 뭐 기차 타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딴 거 아니고 뭐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재밌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한테는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거든요. 한 달 월세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평균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를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니까 이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니면은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서 하루를 쉬잖아요. 그럼 이틀 일해서 그 월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루도 안 쉬면은 3일 일해서 그걸 내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루를 안 쉬고 30일을 돌린다는 건 직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진짜 갈아 넣는 거고. 그러면 쓰러지거든요. 나중에 오래 못해요. 이걸 아예 이 개념이 없으시고 그러면 진짜 막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요. 아니 월세가 300인데 거기서 커피숍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좀 제 취지가 그래요. 이런 거를 좀 다 이제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디서 도움받거나 컨설팅 받기는 어렵고 그냥 혼자서 주먹구구로 해보시다 보는데 되는 게 있고 이제 안 되는 게 있는데 P&L에 대한 그러니까 뭐 P&L이랑은 거창하게 보이는데 손익과 손실과 지출과 이 수입에 대한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최소한에가 있어. 터무니없는 임대료에서 단가가 낮은 커피를 팔고 있다는 거는 잘 돼도 사실 그러니까 건물주 아들이나 딸이 하면 모를까 그거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오픈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커피 막 1000잔씩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20대나 30대 초반에 요즘 일하는 친구들 보면 뭐 자기는 주방만 있으면 주방만 하고 홀 매니저니까 홀만 하고 자기는 발렛이니까 발렛만 하고 이게 아니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면 빠릿빠릿하게 근데 또 사장님들은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튀는 친구들이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조금 키워올만 하겠다. 제 처음에는 깐난쟁이로 입사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수능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독립의 좋은 거예요. 독립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 만한 얘기가 도전을 이렇게 망설이거나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한 말씀 이걸로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사회 경험.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 게 하나 맞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엄청 잘하시거나 아니면 직업을 빨리 갖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뭐라고 해야 되나? 20대 때는 진짜 경험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모순인데 나는 돈 모으지 말라 그러는데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호떡집에서 500벌레, 커피숍에서 500벌레 똑같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실까? 보통 애들 직원들 다 카페 500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 깔끔하고 아무래도. 사장님이 근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힘들고 하기 싫고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게 해야지 이제 성공의 확률이 더 올라가죠. 누구나 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도전하시면 경쟁률이 너무 심하니까 성공의 확률이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있죠, 거예요. 근데 있죠. 이제 이게 어떤 취지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잘 벌고 쉽게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씩 이렇게 젊으신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 꿈이 뭐를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일본에도 뭐 유학을 다녀왔고 뭐 그래서 셰프님 밑에서 무슨 뭐 지금 현재 뭐 스텝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심이 됐다가 그래서 자격증은 땄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 아니래요. 거기서 그냥 순간 걱정돼요 이분이. 중식이면 중식, 일식이면 일식, 정육이면 정육인, 라이센스는 꼭 따셔라. 아마도 이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차를 몰 수 있고. 능력을 떠나서 최소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렇죠. 앞으로 또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저희가 뭐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 끊임없이 내부 고객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홍보나 노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장님도 이제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유명한 가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움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 있으면 저도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나와주셔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